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시험을 받고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고 시험을 못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 원서 접수 직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월 평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분석해서 입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성적 1.5에서 2.2 등급의 약학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치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약학과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사실 약학과는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처음으로 약대 선발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사실 작년도의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주저주저 하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작년도의 입시의 결과, 그 입시의 결과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 결국 작년의 입시 결과를 잘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올해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학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학과는 첫 번째는 의학계열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6,599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의학계열에서 선발하는데 수시와 정시 모두를 합친 인원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은 의대가 3,015명, 그 다음에 약대가 1,743명, 그 다음에 치대가 630명, 한의대가 715명, 수의대가 496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학계열은 의대와 약대로 이원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내신의 폭이 넓어져요. 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내신의 폭이 높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1.0의 성적으로 붙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하위 구간에서는 2점대를 넘어서는 성적에서도 벌어질 수 있죠. 또 수의예과나 한의대처럼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5에서 2.2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회를 찾는다면 사실상 수의대나 한의대나 치대 쪽에서는 기회를 찾기 매우 어려워요. 구간이 좁기 때문에. 하지만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능 최저의 구간도 넓고 그 다음에 내신의 폭도 넓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영향력도 경쟁력도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성적 1.50에서 2.16 정도의 대학과 전형은 어디 있나? 2022학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 성적이 1.50에서 2.26 정도의 대학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32명 모집에 교과 성적이 1.62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은 30명 모집에 1.85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고요. 중앙대학교 다빈치는 1.6에 수능 최저 없습니다. 탐구형은 2.2 등급의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고 이화여대 약학전공은 1.8 그리고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아요.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미래산업, 이화여대 미래산업은 1.9이며 수능 최저는 약학전공과 동일합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전형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교과 성적은 1.6입니다. 숙명여대 숙명인재는 1.95, 덕성여대 소리형은 1.5 정도의 성적이고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13명 모집에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이 5의 과탐 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교과 평균 성적은 2.16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교과 지역은 1.5, 가천대학교 가천의약학은 2.5,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15명 모집에 2.16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내신 성적이 1.5를 벗어나는 대학들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학교들
그리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일수록 내신 폭이 확대가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한양대 에리카는 9명 모집에 교과 성적이 2.67이고 차의과대학은 1.79, 차의과대학 차학생부 종합은 2.3, 단국대학교 천안 DKU는 2.03이고요. 충남대학교는 1.65,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1.87,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76,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1.66입니다. 경성대학교 일반기 교과는 1.50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수능체제 학력기는 세계영역 등급합이 6개, 그 다음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는 수능체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각 대학들마다 내신 교과의 성적들이 1.5에서 2.16 정도의 성적이 되는 학교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질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탐구형이 2.22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다. 그럼 교과 성적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냐?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교과 성적이 2.22 등급이니까 내가 1.8이니까 중앙대학교 탐구형의 원서를 쓰면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입시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가 있겠죠.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이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대학의 전형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학생부 교과의 방식인지 종합의 방식인지, 또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학의 전형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형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사고 학생들이 유입되는 구간인지 일반고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 구간인지, 또 일반고 중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 구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면접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또 면접을 수능 전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고려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서 지원 가능 대학을 찾는 것은 좀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엑셀 파일을 가지고서 내신 성적 중심으로 내 내신 성적이 1.56이면 1.565로 갈 수 있는 약대를 골라주는 경우들, 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입시 상담을 받아보면 쭉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엑셀에서 1점 몇 정도의 내신 성적을 딱 입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하면 내 내신 성적 대비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정시와 다르죠. 결국은 교과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성평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목해야 할 대학에서 3개 대학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서류평가와 면접만으로 입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그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서울대나 중앙대나 아니면 성균관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약대의 서울대나 성균관대학교, 중앙대는 약대만 원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약대 체제 없는 구간에 안정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치대를 쓰시는 분 중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의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의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구간폭이 넓어요. 그리고 수능체제의 구간도 넓고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폭도 넓다 보니까 사실상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수의대 모든 구간에서 결국은 약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의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나 경희대까지 나오는 라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약대 라인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29명. 전년도에는 32명을 선발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은 다단계 전형의 방식이죠. 1단계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구술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서울대는 면접 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죠. 반영 비율도 클 뿐만 아니라 시험 출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약학과 일반 전형의 면접의 방식은 수학, 자연입니다.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약 45분 내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쉽지가 않고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점.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약학과의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유형이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면접의 유형의 차이가 있어요. 지역균형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서류 내용들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는 10분 내외 면접이고, 이에 반하여 일반 전형은 수학 관련된 제시문이고 45분 정도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약학과의 원서를 쓰기 좀 꺼려요. 수능 체제가 없다는 것은 좋지만 아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수학 제시문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나면, 그러면 일반 전형의 원서를 써서 붙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약학과 지역균형 전형이 12명 모집의 경쟁률이 5.33대 1인데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32명 모집에 6.88대 1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 다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큰 폭의 차이가 안 나는 점, 이런 점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 전형이 사실상 지역균형 전형에 비해서 면접의 난이도와 유형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교과 성적은 지역균형 전형이 1.15가 되고 일반 전형이 1.6인데 꼭 아실 점은 일반 전형 1.62는 일반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합류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 정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합격하는 점수가 1.3 정도 이내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약학과를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1.15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셔야 돼요. 아실 점은 뭐냐면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보다 교과 성적이 낮아서 약대를 쓰는 게 아니다. 결국은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인정이 되어지지만 첫 번째 고민, 수능 최저 충족.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 면접의 유형에 대한 고민. 세 번째 고민,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과학적 역량의 우수성의 부족. 이것 때문에 내신 성적 중심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약대의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대보다 어찌 보면 더 높은 구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의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낫다. 대신 일반 전형의 원서를 썼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벽을 넘으셔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나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면접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만의 수준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면접의 난이도가 적정한 구간이면 격차가 벌어지만 너무 어려우면 사실 일정 정도 수준 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 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학계열 같은 경우는 경쟁률 한번 봅시다. 의대의 경쟁률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의대가 11.74대 1의 경쟁률이 매우 높고 충원율이 0%입니다. 치의학이 9.23대 경쟁률이고 충원율이 8명. 수의학과가 9.30대 1의 경쟁률이고 충원율이 3명이고요. 의학계열은 약학계열은 6.88대 1의 경쟁률이고 충원율이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당연히 의대고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낮은 구간이 수의학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쟁률이 가장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 약학과죠. 이게 매력이죠. 아시는 것처럼 약대의 모든 구간의 경쟁률이 대부분 30대 1 이상 또는 높은 데는 60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6.88대 1이다. 그리고 1단계 배수가 2배수다. 그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3대 1, 3.5대 1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업적 우수성이 있으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내신 성적 좋고 학생부 좋고 학과 작업성 우수하면 약대 안 쓰죠. 서울대를 쓰더라도 의대를 쓰거나 치대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대가 치대나 의대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약대의 원서를 쓰는 분들이 아주 엄청난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3 이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전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또는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좋거나 일반고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약학과의 적합성이 아주 뚜렷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게 상당히 괜찮아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거죠.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 또는 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기타 나머지 대학들이 학업 우수성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학업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신 성적 1.1이나 1.3이나 교과 성적 우수성은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대에서 뽑고자 하는 것은 단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자기주도성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는 평가받지 못하고 일반 대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서울대에서 인정을 받아서 뽑힐 수도 있어요. 또 아실 점은 뭐냐면 정시는 우리가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죠. 그렇죠? 자, 어느 대학교가 제일 높아? 그럼 서울대 약대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높아? 그럼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수시는 사실 어느 대학교가 높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서울대학교가 높나? 그럼 높아봤자 어디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약대 내신 성적이 1.62입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순천대나 목포대로 내려가면 그런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1.12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약학과가 순천대나 목포대보다 낮아요. 내신 성적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정시는 대학의 서열이 있지만 수시는 대학의 서열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나 우수성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 교과 성적, 내 학생부의 우수성,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또 나에 관한 수능 체제의 도달 가능성, 내 면접의 역량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합분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대 약대는 높은 과고 서울대 약대는 어려운 과고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높아요? 결국은 상위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6.88대 1이니까 높아봤자 10대 1 이내의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그럼 1단계 2배수를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3, 4대 1 정도의 경쟁률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내신의 합격생의 폭은 1.62 정도의 내신 성적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1.3 또는 일반고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전공 적합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정 지원을 하나 두면서 서울대학교의 상향 지원을 노려보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서울대학교는 단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탐구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면접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만약에 면접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 그냥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서술 면접, 다시 말하면 지역균형 전형과 같은 면접이라고 한다면 사실 1단계가 합불의 끝이에요. 그냥. 하지만 면접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승부를 던질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장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30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모집 인원이 30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면서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3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꽤나 큰 모집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0명의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흔히 말하면 일반고 학생의 선발 또는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다시 말하면 교과 중심의 선발과 활동 역량 중심의 선발로 이원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약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평가 100%고,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모호하죠.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어. 그럼 뭘 가지고 뽑는다는 얘기야? 결국 뽑겠다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뽑는다. 이 얘기고, 여기다 추가해서 얘기하면 학교 프로파일에 적용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에서 결국은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이나 우수성들이 두루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예과와 약학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의예과는 모집 인원이 25명, 약학과는 모집 인원이 30명일 때 경쟁률이 의예과의 경쟁률이 19.44대 1이고 약대의 경쟁률이 26.40대 1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한번 꼭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이유가, 서울대 바로 밑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성균관대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2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매우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높지 않아요. 그 밑으로 가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이만큼 이렇게 약대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계열 한 6,500명 선발하는 가운데 의학계열은 사실상 의대와 약대로 이원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약대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고 있는 지점, 다시 말하면 성균관대나 서울대학교나 중앙대 같은 지점들은 대부분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체제 미충족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 하향 지원하는 경우들이거나, 아래에서 위로 상향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 의예과는 내신 성적이 1.14, 그 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는 1.85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예는 1.14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의예과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는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전형을 분리해놓고 전형의 특징을 아무리 분명하게 해놔도 학생들이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경향과 교과 성적에 따라서 사실상 대학의 전형의 방식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의대권에서 일반적으로 학회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 있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가톨릭대학교 학회장 추천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이나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수능 최저 도달,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진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 성적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의예과의 교과 평균 성적과 약학과의 교과 평균 성적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1.85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사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합류 지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5대5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약 1.45 정도의 성적대에서 중간 지점에 나와야 되는데, 1.85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성균관대학교는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 또는 과학고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자사고 학생들도 고등학교의 어떤 랭킹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약대의 원서 지원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의대권에서 벗어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자사고 학생, 어느 특정 A라는 자사고에서 의대 서울, 경기, 인천권의 원서를 쓰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 1.78 정도에서 원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약대권에서 원서를 써서 붙는 학생의 성적대는 2.345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붙는 성적이 2.44, 2.34다. 그럼 일반고 학생의 성적은 뭐냐? 그래도 일반고는 1.12예요. 결국은 뭐냐면 일반고 성적과 자사고 학생의 성적의 격차 갭이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의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는 자사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1.14, 뭐 예를 들어 1.15, 1.2, 1.3 정도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원서를 쓸 수 있지만 내 성적이 만약에 1.56, 7, 8 이 정도 성적이 된다. 그런 학생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지점 자체가 평균 점수가 1.85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1.5나 1.6 정도의 성적이 낮은 성적이지만 학생부에 있어서 비교과 역량이 좋거나 학과적 적합성이 매우 뚜렷하거나 학생부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원서를 써보실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어려운 건 내가 내신 성적이 1.5인데 일반고 학생들만이 몰려드는 1.234 지점의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1.5를 가지신 분이 1.4에다 원서를 쓰면 1.4 지점은 1.34가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비슷한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학생부 볼 것도 없거든요. 교과 성적이면 판단이 끝나버리니까. 하지만 이 지점은 일반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이 섞여져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7 정도의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이 부족하지만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의 경쟁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내신의 단점이 있지만 비교과나 아니면 학과 적합성이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원서를 써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원서 지원은 원래 항상 내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원서를 쓰시면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가까운 지점, 나는 내신 성적이 1.5야. 그럼 나는 1.4에다 원서를 써. 물론 이게 합리적인 원서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1.5인 성적이 1.4에다 원서를 쓰는 게 합리적인 원서 지원의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1.5가 1.4에다 원서를 쓰면 그 1.4 지점에는 1.3, 1.4, 1.45가 집중되는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작년도 데이터밖에 없다. 작년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작년도의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 그럼 작년도의 데이터는 뭐냐?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두 번째, 작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가까운 지점보다는 먼 지점을 노리셔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6개의 원서 지원이 모두가 다 희망하는 대학 상향 지원을 해서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붙이면서 지르는 전략을 택하셔야 돼요. 붙이면서 지르는 전략.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수시는 대학에 서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학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시는 예를 들어서 내가 415점을 맞았다. 그러면 표준점수 415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점수 구간이 있고 그 점수에 맞게끔 학생들이 원서진이 몰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의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원서 쓸 때 나란히 원서를 쓰시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붙이면서 지르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런 정도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빈치형과 탐구형 전형이 있고 다빈치형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2명이 늘어서 12명, 탐구형은 15명을 선발하고 있고 다빈치와 탐구형의 가장 큰 차이는 다빈치 전형은 면접을 본다는 거고요. 12월 3일 날. 탐구형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하고 탐구형은 사실 전형의 방식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뭐 다빈치 전형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다빈치와 탐구형으로 바뀌었다가 두 개의 전형 방식이 서류 평가 방식으로 똑같았다가 다시 이걸 또 다빈치 전형을 면접을 뒀다가 이런 계속 전형의 방향들이 바뀌는 이유들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개의 학생부 종합의 전형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뚜렷하죠. 평가 요소를.
대학에서 이렇게 뽑겠다는 평가 요소가 분명하지만 원서 지원을 학생들이 중복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형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대학에서의 전형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작년부터 다빈치 전형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서류평가 방식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전형은 뭐냐면 평가 요소 균열 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5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4가지. 탐구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그래서 고르게 20%씩을 반영하고 통합 역량의 20%를 반영해서 전체 100%. 평가 요소 균형 평가죠.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균일하게 평가하여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를 평가한다. 이게 바로 이제 다빈치 전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탐구형 전형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하면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반영 비율을 주고 있는 게 전공적합성, 그 다음에 탐구 역량, 여기 비중을 많이 두죠. 그래서 역량 중심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흔히 말하면 다빈치 전형은 일반고 중심의 전형, 탐구형 전형은 자사고 중심의 전형이다. 이렇게 흔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빈치는 5가지 요소들을 균일하게 20%씩 반영하는데 탐구형 전형은 통합 역량과 탐구 역량의 30%씩을 반영하고 있지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예과를 보시면 의예과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다빈치도 1.7, 탐구형도 1.7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는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의 평가 방식을 구분해 놓았지만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중복 지원하게 되어지거나 비슷하게 원서를 막 몰리다 보니까 결국 입시의 결과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의예과는 다빈치와 탐구형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와 탐구형의 내신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약대 같은 경우에 다빈치는 1.6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탐구형 전형은 2.2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형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다빈치는 경쟁률이 39.5대 1,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은 29.7대 1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형 전형의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충원율은 다빈치는 70%, 탐구형 전형 충원율이 166.7% 정도로 충원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빈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 학생부의 어느 정도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탐구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 탐구형 전형이 만약에 약대가 아니라 의대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주 높죠. 우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의대에 비해서 약대는 말씀을 드렸죠. 의대에 비해서 약대는 훌륭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는 건 맞지만 의대에 비해서 약대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A라는 자사고가 있다. 근데 그 A라는 자사고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의대에 합격하는 내신 성적이 1.78 정도의 경희대 의대를 붙는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학생이 중앙대학교 약대를 쓴다고 가정했었을 때 동일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내신 성적은 아마도 2.345 정도의 학생들이 중앙대 약대에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약대는 일반고 학생들은 약대나 의대나 대부분 다 상위대학은 1.123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의대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사고 학생의 내신폭이 좁지만 약대로 가게 되면 내신폭이 크게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자사고 학생들이 이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탐구형 전형이다 해서 마치 탐구형 전형은 자사고 학생들의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자. 대신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나는 뭐 내신 성적이 1.7이고 안 좋은데 탐구형 전형으로 원서를 써가지고 한번 붙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과연 합리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학년도 수시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져서 약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약대를 분석할 때 좀 꺼리죠. 왜냐하면 약대가 사실상 잔년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입시의 통계 자료가 별로 없다는 점. 하지만 약대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입시 데이터가 2022학년도 경쟁률과 2022학년도 교과 평균 성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원서를 쓸 거고 우리는 그 원서 지원을 역방향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보다도 약대가 사실상 입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기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대학씩 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